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최신 기술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정립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그 가트너와 또 IITP에서 2021년도에 소개했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수업 이제 첫 주차였나요? 네, 그때는 이제 2020년도에 그 가트너와 IITP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최신 2021년 가트너와 IITP의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트너입니다. 예, 가트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년 10월에 그 다음 해를 선도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매번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10개 보통 이제 10개의 키워드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9개의 키워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9개의 키워드를 소개를 했고 과연 지난해에 비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새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가트너가 발표하는 기술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가장 정점에 달해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기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정점에 달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향후 5년 내에는 정점에 달해서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 기술, 그렇게 주로 두 가지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좀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과 2021년 다시 한번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2020년도부터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개념이죠. 초자동화. 예, 초자동화라는 개념은 뭔가요? 예, 말 그대로 정말 뭐 높은 수준의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2021년도에도 또 주요 어떤 화두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이 초자동화라는 개념은 이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2021년도에도 더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화두에 올랐던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을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던 게 뭐가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디지털화하는 게 우선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고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초자동화라는 개념도 계속해서 좀 화두에 올랐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이제 초자동화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프로세스를 모두 다 IT화하고 그런 IT 프로세스를 더 식별하고 검증하고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접근법을 제시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를 이제 초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뭔가요? 멀티 익스피리언스가 보이는군요. 예, 멀티 익스피리언스가 보이는 건데 멀티 익스피리언스라는 건 뭐냐면 다중 경험입니다. 다중 경험. 멀티 익스피리언스라는 건 다중 경험이죠. 다중 경험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AR, 그죠? AR, 그다음에 VR,
그리고 그 둘 AR과 VR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하냐? 혼합 현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XR, 뭐 믹스드 리얼리티인데 MR 혹은 XR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런 다중 경험을 통해서 고객이 조금 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떤 걸 통해서? 바로 AR과 VR과 같은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 세계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멀티 익스피리언스 기술이 작년에 화두였는데 올해는 비슷하게 한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2021년도에는 토탈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띕니다. 종합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띄는 거죠. 그래서 종합 경험이라는 건 뭐냐? 멀티 익스피리언스와 토탈 익스피리언스는 뭐가 다를까요? 멀티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다중 경험, AR과 VR과 MR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토탈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토탈 익스피리언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원,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원과 그리고 이용자 이런 경험 규칙을 모두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탈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 이용자를 모두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 기술이다. 이 역시도 사실은 토탈 익스피리언스가 역시 중요하게 작년에 이어서 화두로 일렀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뭐 출장 가시기도 굉장히 제한이 많으셨잖아요. 특히 국외 출장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고객과 접촉도 어려워졌고요. 예. 이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람 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뭐 가상화, 분산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직원과 이용자들을 모두 이을 수 있는 이런 토탈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지어는 이런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런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사업화하고 비즈니스화하고 자본화하려는 그런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20년과 21년을 어떤 가르는 가장 큰 팩터에는 바로 코로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멀티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이 각각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토탈 익스피리언스로 화두가 된 것이 이런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어떤 고객이나 사용자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거라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려는 그런 요구들이 결과적으로 이 가트너의 탑 스트래티지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2020년대에 보였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죠. 그러니까 투명성과 추적성이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또 그리고 트레이서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또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이 보이는 단어가 보니까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가 있군요.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는 뭐의 약자인가요? 제가 이미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분산 클라우드.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인데 이건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공공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다른 장소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제공을 하되 이런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거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책임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분산해서 제공하되 그에 따른 모든 운영과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와 연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죠.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 역시. 그래서 이런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저지연 그리고 이런 분산형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데이터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기업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한 2025년도까지는 불과 한 이제 5년이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2025년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라도 분산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2020년대 이제 자율 사물이 있었는데 이 오토노머스 띵이라는 것도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화두에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2021년도에는 그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뒤에서 이제 여러분 다루게 될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자율 사물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프랙티컬 블록체인이라든지 AI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굳이 이제 2020년도를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2020년도의 트렌드를 선도해서 그대로 이제 재현된 용어들이 2021년도에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팬데믹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2021년도 또 다른 키워드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대부분의 이 키워드들 역시 사실은 코로나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게 뭔가요? 예, 여기 보시면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의 약점, 비헤이비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행동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행동 인터넷. 네. 여러분들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IIoT도 있습니다. Industrial IoT라고 해가지고 뭐 산업용 뭐 사물 인터넷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는데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IOB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행동 인터넷. 이 바로 IOB 행동 인터넷이라는 것이 2021년도의 첫 번째 테크놀로지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OB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행동 인터넷. 행동 인터넷이 뭐냐? 굉장히 사실은 이걸 의역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여러분들 뭐 얼굴 인식 기술 많이 아시죠? 얼굴 인식, 뭔가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판별하는 기술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 인식이라든지 여러분들 위치 추적 많이 또 익숙하신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굴 인식이나 위치 추적, 기타 이런 빅데이터 등 같은 것들 해서 어쨌든 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현재의 기술이라든지 기기 사용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이제 행동 인터넷이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이 이용자의 행동을 변화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어떤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예측을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동 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행동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부상한 그런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이 뭐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뭔가요? 개개인이 얼마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항상 뭐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뭐 저는 강의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만 뭐 손 잘 씻고 틈나면 소독제 뿌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일종의 방역 수칙인 거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방역 지침을 임직원분들이 잘 지키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IOB를 통해서 가령 뭘 보는 거죠? 아까 얼굴 인식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혹시 발열이 나는 직원은 없는가? 이 CCTV를 통해서 이 직원들의 어떤 열화상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열이 있는 직원을 식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IOB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령 마스크를 안 쓴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워닝을 하고 그리고 열화상 기술을 통해서 고열이 나타난 직원이 있다면 당장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행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 예측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이다. IOB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IOB라는 기술이 코로나라는 사례와 결부지어서 2021년도에 핫 트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실은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병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병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병원을 가시면 어떤가요? 가령 우리가 큰 병원을 간다고 해보죠. 종합병원을 간다라고 해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예약을 합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전화상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죠.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접수를 하는 것으로 갑니다. 예약 접수를 하는 곳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있는 스텝은 여러분이 병원으로 들어와서 예약 접수 데스크까지 도착을 해야 이 사람이 왔구나 라는 걸 이제 그 직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직접 가서 얼굴을 보여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의 입구에서부터 그 사람의 얼굴 인식으로 그 사람을 추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입구로부터 어떤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예약한 사람이다라고 싶으면 바로 데스크에 있는 직원한테 알림이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이제 본인 앞으로 직접 예약자가 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제 왔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을 준수를 특히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1층에서 키오스크에서 이미 발열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입력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층에 있는 순간 이미 예약 데스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걸 알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뭔가 파악될 수 있고 또 예측될 수 있다. 뭘 통해서? 행동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가트너가 2021년 탑 스트래테직 테크놀로지 트렌드에서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를 발표했던 이제 가트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25년쯤이죠. 2025년쯤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고 해도 몇십억은 될 것 같은데요. 최소 1개 이상의 그런 민간이든 뭐 공공이든 최소 1개 이상의 그런 IOB 기술에 노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OB가 그야말로 여러분의 행동을 우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섬뜩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내 사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항상 날 지켜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논쟁이 존재합니다. IOB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 차단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IOB를 통해서 내가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또 IOB로 인해서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OB를 활용함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논쟁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런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이런 최신 기술에는 사실은 뭐 법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점까지도 사실은 수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IOB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라는, 프라이버시라는 굉장히 민감한 윤리적인 쟁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IOB라는 기술이 진보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 강화되는 그런 노력들도 아마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토탈 익스피리언스는 아까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Privacy Enhancing Computation이라는 게 있네요. Privacy Enhancing Computation. 어떻게 보면 IOB와는 굉장히 또 대응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Privacy Enhancing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는 뭐 개인 사생활, 뭐 개인 정보 이런 게 되겠죠. 개인 정보에 대한 enhancing, 보호를 강화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이제 컴퓨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프라이버시 인핸싱이라는 걸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각종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클라우드에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올리시고 뭐 사진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문서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보관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장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용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비식별화가 되고 있을까? 내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고 있는 내 정보들이 충분히 좀 보호가 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인핸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와중에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와중에도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 희한한 것들도 보이네요. Annual Operation. Annual Operation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근무 형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산된 인프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IT 시스템을 우리가 통틀어서 Annual Opera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뭐 고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원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생산성이라든지 원격에 대한 어떤 보안,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자동화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는 건 뭔가요?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는 거는 뭔가요? 사이버 보안 뭐 메시 이런 거죠. 사이버 보안 메시 이런 건데요. 이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어떤 디지털 자산에 디지털로 저장된 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지원하고 접근한다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도 뭔가요? 언제 어디서나 분산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Annual Operation이라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그 업무나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라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그 개인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라는 것은 뭔가요? 더 좋은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민첩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키워드들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쉽게 특히 이제 우리 검색 엔진들을 활용을 해서 요 제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뭐 Top Strategy Technology Trends for 2021 이거를 치거나 아니면 뭐 한글로 뭐 가트너 전략기술 2021 뭐 이렇게 치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고 또 이 각각의 키워드가 정확히 어떤 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강의 외 시간이라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살펴봤고 AI 엔지니어링이거든요. AI 엔지니어링은 AI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AI 기반의 어떤 그 생산 기술의 핵심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기술길이다. 그래서 뭐 AI, 뭐 기기학습,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AI나 기기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그래프와 같은 이런 의사결정 모델의 어떤 거버넌스와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그런 분야를 모두 통틀어서 이제 AI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성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AI 모델의 성능, 확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 어떤 AI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는 AI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그 9가지 전략 기술들에 대해서 모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술 트렌드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 트렌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정치적인 영향들을 모두 다 수반한 상태에서 이 기술 트렌드들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가트너에서 발표한 이런 2021년 전략기술 트렌드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강타를 했던 그런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트렌드에 있어서도 가트너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도출한 결과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가 굉장히 이 2021년도의 기술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번 차시는 가트너의 10대, 9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특히 좀 복습이랄까요? 복습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IOB나 뭐 토탈 익스피리언스나 가지고 있는 용어들의 개략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의미하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지난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요합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뭐 어쨌든 먼 이야기 아닌가, 나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의 산업혁명들을 살펴보면 어떻나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도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지 않을 정도였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멀리 있다고 느껴지실 정도지 몰라도 어느 순간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물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차시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어를 살펴보시고 또 2021년 IITP죠. IITP에서는 또 어떠한 전략기술 트렌드를 내세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최신 또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